오늘 주제는 100세까지 활기충전. 요즘 이제 주제가 단순히 오래 사는 걸 지나서 여기 보면은 활기충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운나고 열심히 살 수 있고 이런 활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유지할 건지, 이런 내용들이 최근에 있어서 아주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은 본인의 건강 관리를 할 때 그 건강 관리 목표가 주로 어떤 것들이세요? 오래 살고 그 다음에 병 없이 일하는 것들이잖아요. 실제로 최근 저희들이 여러 설문을 해보면은 여러 어르신들이거나 아니면 사람들에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목표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첫 번째가 얼마나 활기를 가지고 사느냐입니다. 그냥 오래 살아도 꾸벅꾸벅 졸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항상 눈이 동그랗고 그 다음에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어디 놀러 다니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게 첫 번째 목표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얼마나 본인들의 몸 자체가, 요즘은 나이 들어서도 그냥 지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짱이라 그래서 멋진 몸매를 얼마나 잘 유지하는지, 이런 것들. 오히려 무병장수는 세 번째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병원에서 진료를 할 때 환자들이 오셔서 건강검사를 하면 이제 병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요즘은 병원에 와서 검사가 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세요. 그러니까 왜 기분 나쁘냐고 물어보면 나는 몸이 아주 개운하지는 않은데 왜 내가 정상이냐, 내가 좀 피곤하고 힘들고 이런 것 좀 없애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옛날하고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개운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병원들도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이런 병이 있을 때만 치료를 했다 그러면 지금은 피곤하고 힘들고 자주 졸고 이것도 문제라고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어떻게 치료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옛날에는 저희들이 술, 담배 끊으라 그러면은 다들 알아들었다 그랬는데 요즘은 술, 담배 끊으라 그러면 내가 술, 담배 해도 잠을 적게 자도 그래도 건강하게 해달라고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건 어른들이 되고 싶어하는 몸매들이 이런 몸매들입니다. 그래서 이 왕자도 나오고 여성들은 이렇게 아주 몸매도 야위고 멋지고 이런 몸매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 정도 되면은 오래 살고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하고 비교해서 더 건강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요 김일하고 장영철 씨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프로 레슬링 선수로서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젊었을 때 대단한 몸매들을 가졌습니다. 이분들은 건강이 대단했겠죠. 운동선수들이니까. 이 두 분한테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두 분 다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작년에 돌아갔을 때 멀쩡하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 스스로 걷기도 힘드시고 그 다음에 밥도 스스로 먹기 힘든 상태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우리가 보기에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몸짱이고 겉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실제로 질병 없이 무병장수하고 개운하게 열심히 잘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히
멋진 몸매를 유지하는 것만 가지고는 조절이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40분 정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게, 첫 번째는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원칙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때까지 여러 가지 연구로 인해서 나온 것들이에요. 먼저 그걸 한번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 현대인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잘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실패하는 건강법이라 그럽니다. 실패하는 건강법을 한번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그렇다면은 활기충천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마지막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관리 해가지고 아마 오늘도 여기 보니까 많이 나왔는데 건강 어떻게 하면 오래 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꼭 나오는 이야기가 이 100세인 연구라 그래요. 100세인 연구가 뭐냐면 100세까지 오랫동안 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가 돈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합니까?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어떻게 벌었는지 먼저 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려면 100살까지 살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지켜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 게 100세인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100세를 넘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또는 70, 80이 넘었는데도 등산도 하고 젊은 애들하고 똑같은 기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걸 살펴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까? 자, 이분은 122세로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아직 이 사람의 기록을 깬 사람이 없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영모직이라 그래서 이제 나이가 65세가 되고 나서 자기의 집이 한 채가 있었는데 이제 65세가 넘어가니까 돈을 못 버니까 자기 집을 변호사한테 맡겼어요. 그걸 우리가 영모직이라 그래요. 그죠? 자기 집을 맡기고 대신 매달 용돈을 받아 쓰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대신 자기가 죽으면 그 집은 그 변호사가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변호사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변호사는 완전히 그냥 5배 이상의 돈을 이 사람한테 물려주고 그 정도로 이분은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술, 담배도 안 하고 매일 운동하고 이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옆에 다른 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100세인 연구는 하다가 중간에 도중 하차를 했어요. 그 이유가 100세인들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술, 담배 다 하고 그 다음에 뭐 못된 짓도 잘하고, 어떻게 보면 오래 산 사람일수록 좀 더 이기적이에요. 다른 사람이 좀 잘못되더라도 뭐 하루 이틀 정도 고민하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고민 안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가꿀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하고 큰 차이가 오히려 없어요. 우리가 100세인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은 장수 가족은 오래 산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내가 오래 살지 빨리 죽을지 병이 있을지 아닐지는 첫 번째 우리 부모님이 오래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이걸 우리가 유전이라 그래요. 건강의 50%는 타고납니다. 이미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래서 100세인 연구를 하면서 이게 유전적으로 타고난 거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 티꽃처럼 태어난 사람도 있고 벤처처럼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거냐? 다행히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부모가 오래 산 사람, 건강은 상당 부분 타고난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일본의 오키나와라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미국의 중년 부부들, 중년 사람들이에요. 누가 더 건강하게 보입니까? 이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보이죠? 자,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펴보니까 좀 전에 왠지 촌스럽고 병들은 것 같고 허약하게 보이던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보다도 10년은 더 살아요. 그래서 이 오키나와 사람들은 오래 살 뿐만 아니라 이게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병이고 이거는 오키나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병이에요. 심장병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암도 오키나와 사람들이 훨씬 더 적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사람이 건강할지 안 할지는 그냥 겉보기로는 모른다는 겁니다. 겉보기로 건강하게 보이는 사람이 절대로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사장님 같이 번지르르하고 이런 분들이 오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와 건강은 차이가 있다라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벨록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한 건데 이 사람이 7가지를 알아냈어요. 뭐냐면은 45세인 중년인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살지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게 100몇 가지를 우리가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7가지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잠을 얼마나 자느냐. 보니까 6시간보다 더 작게 자는 사람도 빨리 죽고 8시간보다도 더 많이 자는 사람도 빨리 죽고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사람들이 제일 오래 살아요. 두 번째로 아침을 매일 먹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그리고 간식을 먹지 않는 사람이 오래 살고 체중이 뚱뚱한 것도 아니고 너무 야윈 것도 아니고 적절한 체중을 가진 사람, 그리고 매일 운동을 하는 사람, 그리고 술은 안 마시거나 술이 취할 정도로 많이 마시지 않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배 안 피는 사람. 이게 1972년도에 발표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우리가 간식을 하지 않는 게 왜 오래 사는 거랑 관련이 됐는가 궁금할 정도였는데 실제로 간식을 하지 않는 것, 아침을 먹는 것, 그 다음에 담배를 하지 않는 것, 이런 행동들이 중요하고 상당히 오래 사는데 도움이 되는데 어느 정도냐? 이 7가지 중에 45세일 때 7가지 중에 3가지보다 적게 하는 사람하고 이 7가지 중에 6가지를 하는 사람하고 살아가는 연도 차이가 11년이나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부모를 잘 만난 사람하고 부모를 잘 못 만난 사람하고 나이 차이가 11년이 났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런 건강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도 똑같이 10년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 유럽 사람들도 똑같은 결과예요.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들을 우리가 알아보면 3가지 큰 원칙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장수 집안이 오래 산다. 실제로 건강은 어느 정도 타고난다 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외모만으로는 모른다. 겉보기에 보기 좋고 병 없이 보이는 사람이 꼭 오래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만으로는 판단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강검진도 하고 내가 건강한지 병이 있는지 이런 걸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건강한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 2가지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이거는 이미 내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죠?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건 이 나머지예요. 그래서 이 2가지는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벤츠나 BMW 같이 아주 좋은 차로 이미 태어났다. 그러면 나는 오래 살 수 있겠죠. 근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키코나 이런 차로, 조그만 차로 태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조심을 해야 돼요. 내가 키코로 태어났다 그래서 실망하고 그럴 게 아니라 단 나는 키코기 때문에 벤츠같이 살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술, 담배 하더라도 나는 술, 담배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잠을 조금 잘 때 나는 충분하게 자고, 우리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셨을수록 우리 가족들이 여러 가지 질병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강 관리를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T코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행히 우리 부모님이 다들 오래 살았고 술, 담배 했는데도 100세 넘어 살았다. 그러면 조금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라도 관리를 잘하면 더 오래 쓸 수 있겠죠.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고 우리 가족들이 건강했을 때 건강관리마저 잘하면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내 몸이 어떤 건지를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형제들이나 우리 친척들이 어떤 병이 많은지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친척이나 가족이나 부모님들이 병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건강에 더 신경 쓰셔야 되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잘 지키셔야 돼요. 다행히도 좋은 부모님 만났으면 조금 더 여유롭게 사셔도 되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는 거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오래 살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 건강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실패하는 건강법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자녀분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몸이 좀 허약하다 싶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도와드릴 거예요? 또는 내 몸이 요즘 왠지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약, 예. 자, 실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뭔가 특별한 신비의 묘약을 찾는 게 첫 번째예요. 그죠? 자, 이 죽어야 사는 여자라는 혹시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여자는 이 마녀와 거래를 해서 절대로 죽지 않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 골디 혼이라는 사람이 이때 배우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젊어 보여요. 그래서 TV에 나와서 주위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젊어 보이느냐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나는 사실 우리 의사가, 내 주치 의사가 있는데 나한테 뭔가 특별한 걸 해주고 있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특별한 게 뭐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성장 호르몬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젊음을 위한 슈퍼 호르몬 치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남성 호르몬,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 뭐 DHEA, 멜라토닌 이런 호르몬 치료들이 갑자기 붐을 일으켰어요. 이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한 5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성장 호르몬 주사 맞고 이런 거 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그렇게 했더니 한 5년 뒤에 나타나는 게, 이 주사 맞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사 맞을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맞아보세요. 왠지 젊어진 것 같고 기운도 나고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암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은 중풍도 훨씬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호르몬 치료는 최근에는 안 하는 추세입니다. 10명, 100명 중에 5명만 호르몬 치료를 받아요. 아주 특별한 사람일 경우에만. 그 외에는 호르몬 치료는 이제 하지 않습니다. 호르몬 치료를 하면은 심장병도 더 많이 생기고, 중풍도 더 많이 생기고, 유방암도 많이 생기고, 병이 오히려 더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우리 방금 여기 앞줄에 선생님 대답하셨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많이 하는 건 보약 드리는 거죠. 보약요법 하는 거. 이게 1950년도만 해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결핵이 걸리거나 몸이 나빠지게 되면 우리 몸이 기운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못 먹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뱀을 고아주거나 보신탕을 주거나 하면 기력이 좋아져서 결핵도 치료가 되고 질병들이 좋아졌어요. 근데 요즘 하루 세끼 못 드시는 분 계세요?
잘 없죠. 세대가 그만치 달라졌어요. 요즘은 우리 몸에 칼로리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칼로리가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렇게 이 애완동물들까지 비만해져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뭐 이 정도로 비만해지면 아주 힘들겠죠. 우리나라는 많지 않지만 서양만 해도 이런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왜 문제냐면 몸무게가 너무 많아지는 것도, 아까 제가 적절한 몸무게라 그랬죠. 몸무게가 너무 많아지는 것도 영양과잉이라 그러고 이걸 대사증후군이라 그래서 결국은 당뇨, 고혈압, 그 다음에 피곤해지는 것, 감기 자주 드는 것, 잠 잘 못 자는 것, 이런 것들이 비만하고 관련이 많더라는 거예요. 너무 야위어도 문제지만 너무 몸무게가 많아도 문제가 생기는데 현대인들은 이 문제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보양요법도 함부로 못 하세요. 몸이 안 좋다 그래서 뭔가 태반 주사를 맞거나 호르몬 치료를 하거나 보양요법을 하면은 몸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 치료나 최근 들어서는 보양요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몸이 불편할 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공하는 건강법은 뭐냐? 그건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세 번째로 벨록이라는 사람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몇 년을 더 오래 살아요? 11년을 더 오래 산다는 겁니다. 특별한 약이나 이런 것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활 습관들을 가지도록 하고, 근데 사람이 어떻습니까? 모두 다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생활 습관이 제대로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살펴보는 걸 우리가 건강검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보니까 여러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해드리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 혈압이 좋은지 혈당이 좋은지 이런 걸 보기도 하지만 그게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을 먹어야 됩니까? 건강검진에서 이상하다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내 생활 습관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먼저 치료를 해야지 무조건 약만 먹는다고 조절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생활 습관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병의 절반은 조절이 돼요. 그 외에 나머지 절반만 약으로 치료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활 습관은 조절을 하지 않고 약만 먹으면 병을 자꾸 키우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에 맞는 생활 습관을 하는지를 건강검진으로서 알아내는 것, 이게 우리가 오래 살고 활기충천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제가 여기 쭉 조금 일찍 와서 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운동기구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아지죠. 왜 그러냐면 현대인들한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한 개만 딱 꽂으라 그러면 운동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 여기 올 때만 해도 차를 타고 오거나 여기 올라올 때도 뭐 에스컬레이터 타고 오거나 다 그렇게 올라오셨죠. 이제는 시설이 너무너무 좋아져 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이거나 돌아다니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줄어들었어요.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첫 번째가 운동 또는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제가 지금 앞으로 10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10가지 중에 기억이 하나가 안 나더라도 딱 한 개 기억하신다 그러면 아, 맞아, 많이 걸어야 돼,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만약에 하루에 3번 이상, 낮에 낮 3번 이상 졸린다거나 하루에 잠을 자는 데서 3번 이상 깨는 분이 있으면 앞으로 내일부터 하루에 30분씩만 더 걸어보세요.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 몸이 3개월 뒤면 분명히 좋아져요. 그거는
나이가 80, 90이 돼도 똑같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많이 움직이자라는 거예요.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걷고 많이 활동하는 겁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요게 21살 된 여자의 허벅지예요. 요게 63세가 됐을 때의 허벅지예요. 똑같은 키에 똑같은 몸무게인데 허벅지를 딱 잘라보니까 어떻습니까? 겉보기는 똑같이 보이지만 젊은 애들 허벅지는 다 근육이에요. 이 까만 게 근육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근육은 없어지고 이렇게 지방으로 바뀌어요. 지방이 많아지니까 자꾸 피곤하고 힘들고 기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지방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많이 걷고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음식 중에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근육을 만드는 거는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는데 어느 게 근육을 만들겠습니까? 네, 단백질이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은 애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문제가 되는 게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지방은 줄이지만 어떻게 단백질을 잘 섭취할지를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즘 고혈압, 당뇨 때문에 자꾸 고기 안 먹고 그러잖아요. 너무 고기를 안 먹으면 이렇게 지방이 오히려 더 많아져요. 그래서 운동하면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 그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강관리의 지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일 30분 이상, 처음에는 피곤하고 이러니까 천천히 걷도록 하세요. 어슬렁어슬렁 걸어도 좋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좋고.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빨리 걸으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여러분들 여기 제가 길거리 쭉 돌아다니면서 누가 건강한지 이게 눈으로만 봐도 대강 맞출 수 있어요. 뭐로 맞추는지 아세요? 걸음걸이가 빠른 사람일수록 건강하고 오래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소 때 가능한 한 어슬렁어슬렁 걷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걷도록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길 가다가 자기보다 먼저 걷는 사람이 있으면 꼭 따라잡도록 하세요. 자꾸 그렇게 연습하시면 오래 살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발 서기를 오래 하세요. 이렇게 가다가 한 발로 서 있는 시간이 자꾸 많아지면 균형 감각이 많아져서 또 근육이 좋아지고 오래 살게 돼요. 자, 한 발 서기가 자유자재로 되면 그 다음에는 한 발로 이렇게 띵뛰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빨리 걷고 한 발로 서고 한 발로 띵뛰기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하지 근육이, 제가 좀 전에 근육 보여드렸죠. 이 하지 근육이 건강해서 훨씬 더 활기차고 잠잘 때 충분히 잘 수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95세가 돼도 이 정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노력하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자, 두 번째가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은 신선한 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선한 음식을 골고루 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균형식이라고 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은 충분히 드시고 몸에 좋지 않은 담배나 술 같은 건 가능한 줄이거나 하지 않고,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몸에 좋다 그래서 보양식 뭐 하나만 자꾸 드시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 가지 성분이 같이 있는 것들을 이것저것 항상 골고루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인들이 뭘 잘 못 먹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뭐 많이 먹으라 그러죠? 과일하고 야채 많이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특히 야채를 안 먹게 된다 그래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단 걸 좋아하게 되고 짠 걸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스스로 극복하지 않으면 건강하게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맛이 없더라도 매일 한 끼마다 야채 한 접시씩, 여러분들 군것질 대신에 그 손녀 손자들 먹는 군것질 자꾸 뺏어 드시지 마시고 오이나 당근, 토마토 이런 거 집에 갖다 놓으시고 그런 걸 간식 대신에 항상
조금씩 조금씩 내어 먹게 되면은 훨씬 더 몸에 기운도 나고 개운하고 보약이 따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그 야채도 우리가 알고 보니까 색깔별로 영양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상추, 배추 이런 거잖아요. 녹색 야채만 드시지 마시고 빨주노초, 파남보 색색깔이 색색든 야채들을 골고루 드시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체리도 드시고 파란색 나는 것도 드시고 검은색 나는 것도 드시고 흰색 나는 것도 드시고 오늘 내가 몇 가지 색깔을 먹었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서 식사를 하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탄수화물인데 우리가 밥을 주식으로 하잖아요. 이 밥도 몸에 좋은 밥이 있고 그러지 않은 밥이 있더라는 거예요. 몸에 좋은 밥이 뭐겠습니까? 그게 잡곡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쌀만 넣어 먹지 말고 보리도 넣어 드시고 콩도 넣어 드시고 뭐 수수도 넣어 드시고 이렇게 많이 넣어두면 넣어줄수록 뭐가 많아지느냐? 섬유소가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 몸에 대장도 좋아지게 되고 여러 가지 피부도 좋아지게 되고 머리에 혈류도 좋아지게 되고 대장도 좋아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복합당지라는 것은 쌀만 먹지 말고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를 섞어 드시라는 겁니다. 자, 지방은 먹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 보통 나이 들수록 혈당이 올라가고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니까 지방 먹지 말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도 지방은 꼭 드셔야 돼요. 특히 지방 중에 우리 몸에 좋은 지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방을 잘 먹어야 되는데 다행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은 지방을 이미 많이 먹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사는 거에 비해서 오래 사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병이 훨씬 적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생선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그걸 우리가 여기 보시면 오메가3라는 거예요. 이 미국 사람들은 생선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피부는 곱고 덩치는 좋더라도 이 사람들이 심장병도 많고 중풍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좀 깨재재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생선 많이 먹고 이때까지 야채 많이 먹고 이랬기 때문에 그나마 잘 견뎠던 겁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어떻습니까? 생선을 잘 안 먹고 자꾸 고기를 많이 먹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병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생선을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생선을 먹고 하루에 탁구공만큼의 생선을 드시면 우리 몸이 훨씬 더 건강하게 돼요. 그래서 생선을 많이 먹자 또는 오메가3를 많이 먹자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3가 많은 지방은 생선 외에도 들깨기름, 호두기름, 그 다음에 캐놀라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먹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들깨기름은 오래 보관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깨기름 많이 먹으라는 것보다는 생선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내가 꼭 생선을 못 먹겠다라는 사람은 우리가 오메가3라고 요즘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팔아요. 그런 걸 매일 하루에 한 알 정도씩 같이 드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5번째가 소금을 줄이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병이 작다라고 했는데 병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고혈압하고 중풍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짜게 먹어서 그래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짜게 먹는 게 왜 짜게 먹을까요? 소금을 주로 어디서 먹겠습니까? 여러분들 서양 음식 한번 드셔보세요. 서양 음식도 짜요. 우리나라 음식만 짠 게 아니라 서양 음식도 짠데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소금을 많이 섭취하는 건 국물을 마셔서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항상 찌개 같은 거 끓이면 항상 국물 먹잖아요. 얼큰하다 그러고 국물이 없으면 안 좋다 그러죠. 근데 그 국물에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기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는 절대로 국물을 먹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국물만 안 먹어도 하루에 5g이라는 소금을 안 먹게 돼요. 두 번째가 김치보다는 그냥 생 야채를 먹겠다. 그 다음에 젓갈류를 가능한 한 줄이겠다. 그 세 가지 정도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을 때 그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이 6번째가 칼슘입니다. 시중에 아마 우유 적게 먹으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유가 몸에 안 좋다는 말도 많은데 뭐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우유나 칼슘을 너무 작게 먹어서 문제이기 때문에 칼슘을 충분하게 드셔야 됩니다. 그럼 칼슘을 충분하게 드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칼슘이 많은 음식이 뭐예요? 네, 그렇죠. 뭐 멸치라든지 아니면은 녹색 나는 야채, 네, 그 다음에 뭐 치즈나 이런 것들, 이런 건데 이런 거는 많이 먹기가 힘들잖아요. 매일 멸치를 우리가 한 그릇씩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또 너무 짜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칼슘을 섭취하기에 제일 좋은 방법은 우유나 또는 요즘 두유에 칼슘이 대부분 들어가요. 그래서 우유, 두유, 그 다음에 야구르트 이런 걸 하루에 한 병 내지 2병씩 드시면 칼슘이 충분히 섭취가 됩니다. 만약에 그걸 하기 싫으면 칼슘, 요즘 시중에 나가면 칼슘제 많잖아요. 그 칼슘 하나 사가지고 매일 하나씩 드셔도 좋아요. 그래서 칼슘을 항상 충분히 섭취하도록 한다라는 게 6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여러분들 몸무게가 너무 비만하지도 않고 너무 야위지도 않게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무게 자체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몸무게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몸무게가 늘었다 쪘다 이러면 그때 문제가 많이 생겨요. 아무리 몸이 뚱뚱한 사람도 하루에 4kg, 한 달에 4kg, 5kg 이렇게 몸무게를 빼면 나이가 들면 감기 앓게 되고 막 병에 걸리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무게를 천천히 줄여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한 달에 1kg 정도 빼라 그래요. 근데 내가 건강하고 그 다음에 건강관리를 제대로 받고 이런 사람이다.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뭐 잘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관리해주면 모르겠지만 잘 모를 경우에는 몸무게를 천천히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8번째가 오늘 여기도 건강검진 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자, 내가 좀 전에 말한 7가지를 통해서 내 몸이 잘 조절이 되는지 건강한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지 안 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검진을 하시면 돼요. 건강검진을 하는데 꼭 여기 시중에 나와 있는 뭐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이렇게 비싼 건강검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2년에 한 번씩은 국가에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줘요. 여러분들한테. 그게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이라 그래요. 그리고 생애에 2번씩은 아주 큰 검진을 해줘요. 그래서 이때까지 한 번도 공짜 검진 안 해본 사람은 오늘 당장 집에 가셔가지고 근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40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우리나라 사람은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그 검진만 받으셔도 여러분들 몸 상태의 80%는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좀 더 관심이 있으시면 더 좋은 검진을 받아도 되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국가에서 하는 무료 검진이라도 꼭 받도록 하자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검진을 통해서 나의 비만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혈압은 어느 정도인지, 혈당은 어느 정도인지, 콜레스테롤이 어느 정도인지, 이걸 우리가 4대 지표라 그럽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암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겠죠. 자, 비만한지 안 한지는 우리가 체질량 지수라 그래요. 그래서 내 몸의 체질량 지수는 오늘 여기 우리 여러 부스에 가면 다 측정을 해줘요. 그래서 내 몸의 체질량 지수가 비만인지 너무 야위인지를 한번 알아보시고, 두 번째가 혈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120에 80이 돼야 돼요. 이거보다 높으면 낮추기 위해서 좀 전에 말한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소금을 줄이거나 운동을 더 많이 하거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거나 잡곡밥을 좀 더 드시거나 그런 조치를 해야 혈압이 떨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가 여러분들이 아침에 아무 식사도 안 하고 내 몸에 혈액 검사를 하면 그 혈당이 100 정도가 돼야 돼요. 이게 130이 넘어가면 우리가 당뇨라 그래요. 정확하게는 126이라 그러는데 이 혈당이 얼마나 좋으냐가 우리 몸에 동맥경화가 얼마나 빨리 오느냐, 얼마나 피곤하냐, 만성 질병이 많이 생기느냐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돼요. 그 다음이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총 콜레스테롤이 200보다 낮을 수 있도록, 자, 그래서 건강검진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고, 건강검진 중에 내 몸의 비만한 정도, 그 다음에 혈압은 어떤지, 혈당은 어떻는지, 콜레스테롤은 어떻는지 여러분들이 수첩에 이렇게 적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 적어 두셔서 요게 정상치로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운동을 더 하든지 아니면은 몸무게를 더 빼든지 소금을 더 줄이든지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좀 더 활기차게 병을 예방하고 오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 우리 사람이 동물하고 특히 기계하고, 제가 좀 전에 벤츠랑 티코 이야기를 했는데 자동차랑 사람이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사람들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 오신 분들 중에 돈도 많고 아주 집이 좋은 분도 있고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돈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참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게 공평하다고 느껴지는 게 돈이 많거나 권력이 많다 그래서 절대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요즘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행복하겠습니까? 너무너무 열받겠죠? 이게 권력이 많고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아무리 돈 없어도 내가 가진 것 별로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내가 별로 가진 거 없더라도 내가 재수가 없어서 티코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도 단명했고 우리 형제들도 만성질환으로 알았지만 마음 편안하게 오히려 다른 사람들 도와주면서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가 가진 평균 수명보다도 훨씬 더 오래 살더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 또는 행복한 마음을 유지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운동하고 싱겁게 먹고 매일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잠도 충분히 잤는데도 폐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보면은 너무 이기적이거나 너무 폐쇄적이거나 항상 너무 예민해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잘 쓰는 것, 오히려 술, 담배 하더라도 마음이 편안한 게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제가 첫 번째는 운동하는 거라 그랬고 아마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여러분들이 항상 긍정적이고 내가 비록 가진 건 없더라도 좀 푸짐한 마음 가지시고 주위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조그만 거 갖고 있더라도 좀 나눠주려고 그러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우리가 좋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요한 게 요즘 이제 이미 여러분들 손자 손녀 보시면은 초등학교에 이제 체험학습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오밀조밀 앉아서 잘 안 합니다. 여기도 보면 다 뭐 전시해가지고 뭐 누워보라 그러고 다 체험하게 하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체험학습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고 듣는 것만 아니라 실제로 느껴보고 맛도 보고 여러 가지 타치도 해보고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감의 균형을 이룬다 그래요. 그래서 머리만 굴리지도 마시고 실제로 일도 하시고 많이 돌아다니고 머리, 팔, 다리, 몸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고루고루 쓰셔서 여러분들 오감이 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오감 중에 하나만 안 써도 여러분들이
균형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감을 다 활성화돼서 쓰게 되면 우리 몸이 편안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럼 알아보니까 우리 몸이 건강은 첫 번째로 타고난다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로 외모하고는 달라요. 근데 이거 두 개는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하지만 내가 어떻게 타고났더라도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10가지 건강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매일 30분씩만 더 걷자. 그리고 충분한 야채와 과일을 먹도록 하자. 운동을 하고 나서는 항상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자. 우리가 기름기 중에 좋은 기름이 있는데 그게 오메가3라 그래서 생선에 많은 기름이더라. 그래서 매일 생선을 한 조각씩 먹도록 하자. 우리나라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게 짜게 먹는 거다. 그래서 싱겁게 먹고, 자, 칼슘을 먹기 위해서 우유나 두유를 먹는데 그게 안 되면 칼슘 알약이라도 섭취를 하도록 하자. 그리고 적절한 몸무게를 가지고 우리 몸에 나쁜 술, 담배를 멀리 하도록 하는 것. 이 7가지를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고 내 몸이 건강한지를 건강검진을 통해서 보고, 만약에 혈압이 높거나 혈당이 높거나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앞에 이야기한 7가지 중에 뭘 안 하고 있는지를 보고 다시 하라는 거예요. 더 걷거나 더 싱겁게 먹거나 야채를 더 많이 먹거나 그러면 다음 건강검진 때는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로 안 되면 약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못지않게 우리가 누가 자기를 괴롭히더라도 스트레스 관리 잘하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생각하고 누구한테 돈을 떼어도 뭐 바로 웃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되면은 활기충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9988-234라 그러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한 2, 3일 정도 저기 미국에 가 있고 유럽에 가 있는 친척들이 돌아올 시간 한 2, 3일 정도만 앓다가 사망하는 것. 그래서 9988-234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